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어쩌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하지만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겁니다. 바로 일하다가 다쳤을 때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제도, 휴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면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당장 내일부터 뭘 먹고 살아야 하나, 병원비는 어떡하나, 이런 경제적인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두려움이에요. 하지만 다행히도 바로 그 막막한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마련된 든든한 생명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대로 파헤쳐 볼 휴업급여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자, 그럼 휴업급여가 정확히 뭘까요? 법에 나온 정의는 좀 딱딱한데요.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일 때문에 다치거나 병들어서 치료받는 동안 일을 못해서 못 번 돈을 국가가 대신 보전해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휴업급여는 그냥 쉬라고 주는 돈이 아니에요. 돈 걱정, 생계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내 몸을 회복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게, 그래서 건강하게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받쳐주는 최소한의 사회적 울타리인 셈이죠. 자, 그럼 이 급여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조건은 아주 명확합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당연히 일하다가 다친 업무상 재해여야 하고요. 둘째, 병원비 지원 같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을 못한 기간이 사흘은 넘어야 해요. 즉, 4일 이상부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얼마는 받을 수 있는데 바로 그 계산 방법에 대해 아주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내 권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으니까요. 휴업급여 계산의 대원칙, 가장 기본이 되는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70%. 네? 뭐의 70%냐고요? 바로 나의 평균 임금의 70%입니다. 이 평균 임금이란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내가 다치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월급, 보너스 다 합친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루치 일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평균 임금이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진짜 별표 5개짜리예요. 평균 임금 계산할 때 그냥 기본급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밤새 일해서 받은 연장수당, 명절 때 받은 상여금, 심지어 안 쓰고 돈으로 받은 연차수당까지 정기적으로 받은 돈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내가 받을 돈이 확 줄어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법이라는 게 그냥 자, 공식은 이거니까 알아서 계산해 하고 끝나지 않아요. 혹시라도 근로자가 억울하게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아주 중요한 보호장치들을 여러 겹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바로 이런 장치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치기 직전 3개월간 하필이면 일이 별로 없어서 월급이 좀 적었다고 쳐요. 그래서 계산해본 평균 임금이 내가 원래 받기로 계약한 하루치 임금, 즉 통상임금보다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법이 딱 나서는 겁니다. 그럴 땐 더 높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줘라 하고요.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해주는 거죠. 보호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에 내 임금이 너무 낮아서 법대로 계산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그 금액을 최저임금 수준까지는 맞춰서 지급해줍니다. 이게 바로 최저보상제도예요. 물론 모든 근로자가 똑같은 조건은 아니죠. 매일 일하는 곳이 다른 일용직 근로자분들이나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병이 나타나는 직업병을 앓는 분들처럼 특수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걱정 마세요. 법은 이런 분들을 위한 특별한 계산법도 다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석 달치 소득을 정확히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불이익을 받을 순 없죠. 그래서 법에서는 통상 근로개수라는 걸 적용합니다. 쉽게 말해 하루 일당의 73%를 곱한 금액을 그 사람의 평균 임금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소득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이걸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권리를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똑똑하게 지킬 수 있는지,
그 실전 팁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산재 보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바로 평균 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하면 안 되는 기간을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습 기간이라 월급이 적었거나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을 쓴 기간 같은 때 말이죠. 만약 이런 기간까지 전부 포함해서 계산하면 내 평균 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이런 특수한 기간들은 아예 빼고 계산하도록 해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급 절차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휴업급여는 월급처럼 앞으로 쉴 기간에 대해 미리 받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못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 지나간 기간에 대해 나중에 청구해서 받는 일종의 후불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혹시라도 정말 크게 다쳐서 치료가 2년 넘게 길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원이 끊길까봐 걱정되시죠? 아닙니다. 부상 정도가 심각한 1급에서 3급에 해당한다면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휴업급여가 장기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상병보상연금이라는 형태로 전환돼서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인데요. 산재 보상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다. 그것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시 일어서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는 관점입니다. 결국 오늘 알아본 이 모든 세세한 규칙과 보호장치들은 전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이 지식을 알게 된 여러분은 만약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모두 되찾을 준비가 되신 겁니다.